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으세요? 윗집 쿵쿵거리는 소리, 창밖 차 달리는 소리 잠 깬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운부산에서 잠을 잡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조용할지 또 질식은 하지 않을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음부스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동안은 방음부스 안의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서는 얼마나 조용해질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음부스 안에서 자도 될까요? 방음부스 안에서는 정말 바깥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제가 방음관에서 하도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잠잘 때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물어보는 애가 있거든요. 한번 영상통화 연결을 해볼게요. 하이. 하이. 어디 있는데 지금? 지금 시카고로 놀러 왔어. 시카고? 네가 막 저번에 방음부스 나중에 해서 안에서 막 잘까 막 그런 얘기 했었다 얘가. 그래서 내가 오늘 방음부스 안에서 한번 실제로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있거든? 오, 제대로 하네. 찍으려고 샀지.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농도가 이게 괜찮은가, 밀폐시키고 자도 좀 안전한가, 그래서 한번 그거 해보고 니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방음부스 바로 설치하고 싶네. 그치. 내가 오늘 지식하냐 안 하면 확인하면 된다. 오케이. 땡큐. 바이. 얘는 층간소음과 자동차들 진동소리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사까지 간 애거든요. 오늘 컨텐츠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방음부스에서 자면 정말 조용하게 잘 수 있을까? 제 침실이에요. 방문과 창문들을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데시벨 수치를 보면 대략 43데시벨 정도? 대부분 바깥 창문 통해서 들어온 소리일 거고요. 그 외 소리로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백색 소음일 거예요. 텅 빈 거실이 조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잡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빌트인 냉장고 앞인데요. 항상 켜져 있는 냉장고, 전등,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 같은 제품들에서 소음이 꽤 나오거든요. 뭐 집에 사람들이 많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주위가 조용해지면 되게 거슬리는 소리가 나요. 여기까지가 평소 제가 잠드는 환경이에요. 그럼 이제 드디어 부스 안으로 침실을 옮겨 볼게요. 선서 다시는 침대 위치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피아노랑 뭐 편집 작업하던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침실에서 방문도 열고 창문도 열고 데시벨 측정했던 수치 기억하세요? 부스 안에서도 똑같이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 이 부스 역시 문 밖으로 거실 주방과 연결돼 있고 창 밖으로는 아까와 같은 방향이에요. 대략 40에서 45 데시벨 정도의 수치가 나오네요. 제 기억으로는 아까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출입문과 창문을 한번 다 닫아 볼게요. 창문을 닫는 순간 엄청 조용해질 것 같아요. 어우, 엄청 조용해졌는데요. 데시벨 수치를 다시 한번 볼까요? 20 정도의 데시벨 수치가 나오네요. 와, 확실히 조용해졌는데요. 부스 공사할 당시에 저는 클래식 성악을 연습해야 하니까 너무 갑갑하게는 만들지 말고 조금의 울림이 남아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모든 울림을 없애주세요 이랬다면 아마 데시벨 수치가 거의 10데시벨? 5에서 10데시벨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 됐을 거예요. 와, 이제 해지고 잘 준비만 하면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진짜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아이씨, 그 한국 속설 같은 거잖아요. 이미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속설의 민족이다 보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짜잔.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구매했어요.
질식하면 안 되잖아요. 저 비타민 매일 챙겨 먹는 장수꽃나무란 말이에요. 잠들기 직전부터 해서 깨어날 때까지 대략 8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660 정도 수치가 나오네요. 보통 바깥 공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00에서 4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지금 한 150에서 200 정도 높네요. 보통 실내에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치는 1000ppm 이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1500에서 2000 ppm 정도가 되면 졸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목숨 걸고 자러 갑니다. 굿밤. 힘든 하루였다. 안녕하세요. 8시간 순삭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 씨 뭐야 이거? 엥?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 처음 본 수치인데요. 사실 제가 죽기 싫어서 미리 여기서 낮잠 자면서 모의 테스트 해봤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데요. 아니, 자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3,000이나 뿜어냈는데요. 이 정도면 밥 먹고 똥 싼 기계가 아니라 밥 먹고 이산화탄소 뿜어낸 기계인데. 제가 여기 방음실 말고 기존 침실에서도 방문이랑 창문 다 닫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침에 16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2배의 수치가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해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1000ppm 이하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영화관 같이 문을 닫고 영업해야 하는 곳들은 환기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고 그 기준은 1500ppm 이하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들도 다시 볼게요. 이 자료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가져왔고요. 1000ppm까지는 딱히 건강 피해가 없고 2000ppm에서는 졸려질 수 있고 3000ppm은 두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두통과 더불어 현기증도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들도 되게 비슷하고 5000ppm부터는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0,000ppm부터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방음실 내부가 3000ppm을 넘겨버렸잖아요. 환기를 시키면서 좀 계속 해볼게요. 저 장수 꿈나무니까. 창문 연 뒤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금방 뚝뚝뚝 떨어지죠. 지금 환기의 중요성을 보고 계십니다. 자는 동안 두통이라던가 이런 증상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수치들은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낸 거거든요. 측정치가 3000ppm이라고 한다면 8시간 동안 쭉 3000ppm일 수도 있겠지만 1000ppm 4시간, 5000ppm 4시간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조금 전 방음실의 3500ppm은 최대값이잖아요. 아무래도密閉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어제 잠들기 전 최소값은 5000ppm 가량이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중간으로 평균값을 내본다면 이 방음실의 농도는 2000pp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본다면 또 마냥 위험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의 ppm 농도가 한 1500?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권장 기준치는 또 나라마다도 달라서 권장 기준치가 1500ppm, 2000ppm인 나라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잠자는 동안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확실히 조용했어요. 잠자고 있는 동안은 솔직히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잠들 때까지 그 느낌이 평소랑 많이 달랐어요. 정말 고요한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과장하면 쾌적한 느낌마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실이나 다른 방에 있다가 방음 부스로 들어가면 되게 잡음이 확 사라지고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밤새 지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조용한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안 들리던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습기를 한 대 틀어놓고 잤는데 평소의 침실보다 그 가습기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겨울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자는 동안 굉장히 덥고 갑갑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시끄러워서 깨는 게 아니라 아마 더워서 깼을 거예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켜고 잔다? 그럼 공간이 좁아서 또 금세 추워질 거예요. 또 내부가 조용한 만큼 기계 소리도 되게 크게 들렸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함께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하이. 하이. 야, 내 어제 방음실 문도 닫았고 창문도 닫았고 한번 잡았거든? 응. 되게 조용하긴 했어. 응.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충격적이었다. 왜? 3,500이 나온 거야, 아침에. 그 침실이랑 비교하면 침실에서 자고 났을 때. 침실에서 잤을 때 1,500 나왔거든. 어. 그거 비하면 뭐 2,000 ppm이 높은 거지. 체감되는 차이는 있었어요. 약간 뭐 머리가 뭐가 하다고. 아니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다. 근데 침실 안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깝깝했다는 걸 알겠더라고. 계속 자니까 또 그걸 못 느낀 것 같아. 조금씩 변해놓으니까. 나는 어제 뭐 창문도 사중창 닫았고 방문도 닫았고 잤잖아. 근데 뭐 그 바깥쪽이랑 연결된 창문은 닫더라도 좀 방음실 문 쪽 진짜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거. 그 차이가 크겠다. 확실히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문을 조금 열면 확실히 방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대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음실 안이 되게 조용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들이 좀 크게 들린 거 있더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가습기 틀어놓고 잤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가습기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또 그런 거 있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조용한 느낌은 진짜 좋더라. 예를 들면 뭐 밖에서 진짜 시끄러운 데 있다가 딱 집 들어갈 때 확 조용해진 느낌 있다 얘가. 그것처럼 이거는 거실에 있다가 이 방에만 들어와도 딱 그 느낌이 나거든. 자는 동안 밤새 그런 느낌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그건 좋더라. 이 평소에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잠 잘 못 드는 건 어떤 소리들이었는데? 사실 뭐 소리 자체 예민한 것 같아. 근데 특별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게 층간 소음처럼 쿵쿵거리는 소리하고 그 한국에서 시래기 바로 옆에 있으면 소리 되게 크잖아. 그치. 미국에는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큰 기계들이 아파트 한 세대마다 하나씩 있고 주택은 더하고 시래기 소리 그게 울림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막 웅웅웅 이런 소리네. 딱 정확해. 딱 그 소리야. 그 소리 들으면 잠 거의 못 자. 자고 나서 머리 엄청 아파. 잠 들더라도 깨고 나면 안 깨어난 거네? 머리. 잠들 때까지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잘 때도 문제구나. 잠들고 나서도. 그렇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이 잘 못 든다고 하면은 잠이 든다고 해도 그 영향이 자면서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난 잠들 때까지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렇구나. 주택에서 잘 때 춥든 덥든 에어컨이나 난방을 잘 안 틀어.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뭐 덥고 춥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 소리를 조용히 하는 게 최우선인 거네. 그럼 오늘 또 땡큐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또 보자고. 수고. 사실 저희가 자다 깨거나 잠들기 힘든 경우는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릴 때, 뭐 물건 떨어지거나 오토바이 경음처럼 갑자기 나는 큰 소리들, 그리고 대문 밖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나 윗집에서 우당탕탕 하거나 쿵쿵쿵쿵 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음부스 안에서 자면 확실히 그런 소리들은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몸이 좀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나 기온 변화가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 잠을 푹 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스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소음을 차단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실험까지 다 해보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바깥과 연결된 창문은 다 닫되 실내와 연결된 방음문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자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들로 제 영상을 보러 왔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방음 부스, 방음 뭐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생전 처음 보는 키워드들이 막 있는 거예요. 미소포니아 증후군, 청각 가민증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제 영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청각이 둔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날로그 초침이 있는 째깍째깍거리는 시계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되게 깜짝깜짝 잘 놀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도 그런 개념들은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레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수면의 질은 정말 다음날 일상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정말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보 전달도 물론 좋지만 조금의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방음부스를 설치하면 그래도 잠은 조용히 잘 수 있겠다, 좀 이런 기대와 안심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방음부스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 벌써 6번째 방음부스 컨텐츠네요. 이번에는 업로드 텀이 조금 길었죠. 게을러서 그래요. 채찍질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아고 때려주세요. 사실 앞으로의 컨텐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저처럼 방음부스를 설치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맞춤식 방음부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방법은 없나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하면 택배 배송이 되는 조금 더 저렴한 방음부스들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방음제를 제가 구매해서 정말 원자재 가격으로 방음벽을 만드는 그런 셀프 컨텐츠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된 생각인데 생각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과 작업실들은 정말 안전한지 거기에 관한 컨텐츠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조금 더 편하게 음악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좀 조용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채널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